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한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네, 지민 씨, 저희가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4회 스피노프를 걸쳐 새롭게 개편된 책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어요. 어떻게 지민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이번에 졸업도 하고 이사도 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졸업 축하드리고요. 그 이사한 사진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은데 초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집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집들을 많이 해야 돼서 한번 초대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어떤 부분들이 개편이 됐는지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짐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과학 소설만을 다뤘다면 이제는 더 다양한 분야의 소설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학 소설만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장르의 소설이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책을 정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또 개편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독립 서점들에 방문해서 책을 선정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독립 서점은 이제 사장님들께서 직접 그 선호에 맞게 큐레이팅한 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책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책을 어떤 서점에서 발견하게 됐는지 서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 서점에서 어떻게 책을 고르게 되었는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럼 준한 씨가 첫 번째 서점이 어딘지 또 어떤 책을 골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서점은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과 공간 딴뚠관뚠입니다. 딴뚠관뚠은 라틴어 구문인데요. 직역하면 딱 그만큼 또는 딱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희는 이 2023년생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왜 이 책을 고르게 됐는지는 지민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 소설만 지금까지 4편 진행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학 소설에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999년생이라는 SF 순정 만화를 복각해서 만든 소설인데 SF와 순정 만화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푸는지도 궁금했고 또 저희가 순정 만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정 만화 주인공이 그려져 있는 표지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다시 회상해 보면 2권 정도를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책 표지가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다른 책도 제목이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이거 하고 싶기도 한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생의 인상적인 이 표지가 저희가 고르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략하게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999년생의 배경을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외계인과 전쟁 중인데요. 이 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능력자 부대 가루다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캡틴 수린을 필두로 비키, 암바르, 윤영, 예류, 칼라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루다 팀은 이 긴 전쟁에서 경험이 많은 강력한 팀이죠. 한편 외계인 진영에는 총 20명의 수석이 존재하고 20명 수석들의 기지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루다 팀은 작전에 투입됩니다. 바로 15번째 수석 에이바 플래너건을 습격하는 것이었는데요. 팀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래너건 기지를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 문제가 생겨버리고 가루다 팀은 캡틴인 수린을 잃게 됩니다. 수린을 잃은 슬픔도 잠시 가루다 팀은 곧바로 다음 작전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작전에서 얻은 성과로 외계인의 본거지 그물자리 제다2를 발견했고 그곳으로 투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어있던 캡틴의 자리는 비키가 이어받게 됩니다. 비키가 죽은 리더 수린과 같은 텔레파시 능력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비키는 2023년생으로 작중에서 수린보다 더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또 다른 텔레파시 능력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정수정이라는 인물인데요. 작품의 전반부를 좀 지나면 어느 순간 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작품이 처음에는 3인칭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는 나에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인물이 바로 정수정이고요.
전작 1999년생의 주인공 크리스입니다. 그녀는 외계인의 우두머리 자헬 킬레츠의 광기에 어린 집착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2023년생 작품 속에서 수정은 더 이상 전쟁을 누비는 전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연구원이 됐고 외계인의 정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킬레츠가 자신에게 집착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수정은 외계인 수석들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끝에 수석들의 이름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라진 여성들에게서 비롯됐다는 걸 알아내죠. 앞서 가르다 팀이 습격했던 에이바 플래너건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다 살인을 저지른 뒤 사라진 배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수석 에이바 플래너건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체를 파괴했죠. 이런 관계성을 찾아냈음에도 자헬 킬레츠의 경우는 원한을 품고 집중 공격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제보를 합니다. 킬레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 자료를 제공받으려던 찰나 골렘이 나타나 수정을 습격하려 합니다. 여기서 가루다 팀이 나타나 수정을 구해주는데요. 이때가 가루다 팀과 수정이 정식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골렘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있는 살인 기계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루다 팀은 갑자기 출현한 골렘을 쫓고 있었는데 그 골렘이 바로 킬레츠가 수정 쪽으로 보낸 골렘이었던 거죠. 자신에 관련된 정보가 이제 수정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 자료에는 자헬 킬레츠의 모티브가 된 야엘 킬레츠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가루다 팀은 그물자리 제타2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구에서 사라진 야엘을 만났고 그 속에 있는 자헬 킬레츠를 끝내 죽이게 됩니다. 그 뒤 비키는 텔레파시를 통해 우주의 정신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 있는 존재 집합이라고 설명하며 우주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 가지치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계인의 침공으로 지구 인구의 90%가 사망했지만 그 결과 자연과 생태계가 회복되었고 인류는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멸과 10%의 생존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이 행동이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루다 팀의 리더인 비키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했고 그물자리 제타2에 남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비키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약간 소설이 급 마무리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비키가 왜 남겠다고 했는지랑 왜 남아야 하는가가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전쟁이 곧 끝날 테고 자신과 같은 그런 에스퍼,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해서이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비키 같은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자가 그곳에서 우주의 정신들과 소통하는 것이 전쟁터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지구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비키의 말에 의하면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여러 다른 간부들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전쟁 후 과연 초능력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이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이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황폐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원칙들이 세워지긴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죠. 이 초능력자들 사이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가 저지러지기도 했으니까요. 한 예로 기억을 지우는 능력자를 가진 초능력자가 이제 민간인을 강간한 뒤 능력을 사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후 이것이 들통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도부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리죠. 결국 이들은 공습으로 죽어서 사건이 종결은 됐지만 만약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외계인과의 전쟁이 끝난다면 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명 비초능력자들은 초능력자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초능력자들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초능력자를 통제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성숙한 초능력자들은 감시와 통제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을 시작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시는 곧 새로운 힘이 되는데요. 푸코는 감시는 곧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벤담이 말했던 파놉티콘 개념을 도입해서 실제로 감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어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진짜 감시하는 게 아니라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이게 뭐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 또 다시 보니까 감시 안 하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 없이도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긴다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아 맞나요? 근데 방금 준하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 감시를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누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하고 있는 건지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새로운 힘이 돼서 비초능력자들이 초능력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 CCTV는 녹화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CCTV가 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비초능력자라면 지민 씨가 말한 그 감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초능력자라면 평범한 사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희도 이제 막 상상을 해보잖아요. 지금 부자라면은 뭐 살래? 뭐 초능력 가지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책에서도 2023년생을 중간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힘에 도취된 개자식이거나 나 혼자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순교자이거나 라고 말이죠. 물론 책 속에서 나오는 비키는 순교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저라면 제 능력이 도취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순교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순교자라는 사실에 도취한 개자식이 될 것 같아요. 섞어서. 예, 나는 순교자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저런 힘 없는 사람들을 그래도 도와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진짜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야지 어떻게 하면서 좀 억지로 평판 이미지 관리하면서 도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돕고 싶은 게 아니라 속내가 좀 시커먼? 흥미롭네요. 지금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첨단 기술은 결국 일상화된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것처럼 물론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결국 초능력자와 비초능력자가 잘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세상을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전쟁 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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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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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ie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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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real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자,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준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작중 언급되는 우주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주의 정신이라고 불리는 지적인 존재가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지구를 침공했고 그 결과 지구의 90%가 죽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 빌런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타노스는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데 여기는 90%나 죽이기 때문에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나 준한 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100명이 1년 뒤에 예외 없이 모두 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0명은 더 이상 1년 이후엔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당장 90%가 죽는 대신 10%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10%라도 사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10%의 생존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저는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데요. 10%의 생존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공리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90%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만약에 10%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90%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움과 슬픔이 굉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남은 10%한테 영향을 주고 10%가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10%가 사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90%가 죽은 걸 인지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공리주의는 항상 엄청난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리를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공리주의는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라면 인류는 결국 인구수를 회복할 거고 더 많은 공리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인 관점은 결국 10%의 생존을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책에서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요. 90%의 인류를 희생하면서까지 환경을 회복시켜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주장은 꽤나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가 90%의 인구 소멸이라면 저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환경 그 자체로 가치 있다기보다는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과 무관한 이 환경 보호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네. 근데 저도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책에서는 인류의 자멸을 막기 위해 외계인이 침공을 한 건데 그 자멸의 요소 중 하나가 환경일 뿐이지 100%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자멸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약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구의 인구의 90%가 사망을 해서 결국 환경이 회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환경 파괴를 좀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크게 공감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인류가 자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 중 하나가 환경 파괴일 뿐이지 전쟁, 질병,
뭐 다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딥한 질문만 계속 던진 것 같아서 좀 살짝 라이트하게 가보면 이제 2023년생 비키는 아주 강력한 텔레파시 능력자로 묘사되잖아요. 그럼 지민 씨는 이런 텔레파시 능력을 혹시 가지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2023년생처럼 아주 강력해가지고 막 내가 안 듣고 싶은 사람 생각까지도 막 다 읽히는 거예요. 물론 이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차단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텔레파시 능력 가지시고 싶으신가요? 아니, 저는 남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굳이 갖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모르면 편한 일들이 참 많은데 전 남의 속마음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준한 씨가 속마음은 저를 불편해하는데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티 나나요? 어?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근데 그러면 저는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제가 속마음을 읽는 순간 준한 씨가 저를 불편해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서로 이렇게 어색해지는 어색해지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근데 저는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떤 행동을 했을까? 아무래도 뭐 이성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장난이고요. 이제 왜냐면 저는 좀 솔직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근데 안 그러신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준한 씨 마음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긴 한 게 뭐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례해 보이긴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데 간혹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면 아 이게 왜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또 저희 인생의 묘미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다 알면 재미없죠. 그렇지 않나요? 뭐 혹시 그러면 지민 씨는 이 텔레파시 능력 말고 갖고 싶은 능력이 있는지 이 작품에 등장한 것 중에. 저는 저희가 자세히는 소개를 못 드렸는데 가루다 팀의 예류라는 등장인물이 사이코키네시스 능력, 염동력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예류가 아주 정밀한 킬러로 묘사가 되는데 사이코키네시스 능력으로 외계인들의 신경만을 조작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 외계인이 약간 쓰러지는 그런 걸 상상하다 보니까 저는 예류의 사이코키네시스 능력이 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만약 예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슥슥슥 하면 외계인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약간 솔깃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꼭 얘기들이 나오면 항상 생각하는 게 순간이동이에요. 작품에서는 이제 칼라라는 인물이 텔레포트 능력자인데 또 여기서는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이 막 유럽 갔다가 뭐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혼자만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저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 막 출퇴근하고 그런 복잡한 시간에 지하철 타는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택할 수 있다면은 아마 텔레포트 능력을 이제 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023년생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정 만화를 복각한 가벼운 SF 소설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딜레마와 같은 깊은 주제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는 더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준한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간만에 촬영이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좀 걱정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또 막상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또 이렇게 벌써 촬영이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저랑 지민 씨가 잘 준비를 해서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에피소드들 가져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또 저희가 어떤 서점에서 어떤 책을 가져올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책책의 박지민, 차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